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분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기분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오늘 아침에 기분은 소풍 같은 하루를 감사하고, 휴가 받은 하루를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 어떻게 섭취해야 되나, 이 부분을 읽을 건데요. 우리가 어제 단백질이 아침에 섭취하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근육을 정기적으로 먹는다고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것이 아니, 육류를 정기적으로 먹는다고 단백질 섭취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단백질은 동물성, 식물성의 균형 잡힌 섭취 비율이기 때문이다. 또 단백질이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흡수율이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보다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자. 어디 볼까요? 현대인의 단백질 섭취 왜 줄어들고 있을까? 인스턴트와 탄수화물에 집중된 식사 때문이다. 패스트푸드만 아니라 가공육도 문제다. 가공육이란 자연 그대로의 고기가 아닌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특정한 가공을 거친 육류다. 아이들이 문제겠다, 그죠? 아이들은 거의 그런 거 아니면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탄수화물 중독 테스트. 탄수화물이 지나치게 중독되어 있으면 단백질 섭취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1. 밥보다 빵이 더 좋다. 식사를 간식으로 대체하는 일이 잦다. 밀가루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배가 불러서 속이 거부룩해도 또 먹는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푼다. 남은 음식은 반드시 다 먹는다. 주위에 늘 군것질거리가 있다. 식이요법 다이어트는 언제나 작심삼일이다. 식사를 하고 나면 단 음식이 당긴다. 야식이나 술을 먹어야 잠이 온다. 그 중에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되십니까? 근육 감소로 살펴본 단백질의 중요성. 근육 감소로 근육이 줄어들면 사고 위험이 크게 일어난다. 무엇보다 근육은 30세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한다. 50세부터는 매년 1에서 2%의 근육 감소가 발생하면서 60세가 넘어가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선 걸음걸이가 현저하게 느려지고 지구력도 떨어지고 낙상과 같은 사고의 확률도 함께 올라간다. 노화에 따라 근육이 줄어들다 보면 일정 시점보다 보행속도 저하, 낙상으로 인한 입원, 사망과 같은 일이 크게 증가하는 지점이 있다. 근육 기능의 양이 일정량 이하로 감소해 각종 합병증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을 사코페니아라는 질병으로 정의한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동시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근육 운동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영양분 자체가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무리 단백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더라도 근육 운동으로 근육 자체를 키우지 않으면 단백질 섭취하는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 그저 단백질이 운동 후에 마시면 찢어진 근육 사이에 또 단백질이 채워주니까 근육 손실도 막고, 또 근육 운동은 종합적인 수명을 5년 정도 연장하게 되고 우울증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말하면 거의 우울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디얼님이 입장하였습니다. 찰맹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금물이죠. 또 때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 그런 사람도 있나요? 뭐 고기를 많이 먹거나 또 뭐 콩을 많이 먹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아니야. 근데 많이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를 막 매듭무시 자주 먹고 그러잖아요. 부작용으로 몸에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지나쳐도 통풍 걸릴 위험이 높고, 통풍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질병.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를 적으로 생각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통풍이죠. 단백질이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가 체내로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를 적으로 생각하여 공격을 하게 되고 이것이 통증을 부른다. 콩팥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특히 단백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암모니아가 콩팥에 무리를 줘서 요독증을 일으킨다. 요독증은 콩팥의 기능 90% 이상 용구 손실되어 노폐물을 더 이상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때로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탈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단백질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 질소는 체내에서 해로운 암모니아가 결합되어 돌아다니게 된다. 우리 몸은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끌어오게 되고 이는 곧 탈수 증상으로 이어진다. 이게 류시님이 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강 체크하러 가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섭취하시냐 이런 것도 묻잖아요. 날마다 그 밸런스 안 맞는 상태가 안 좋다. 동물성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적색류, 닭고기, 생선, 치즈, 우유, 달걀 등.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는 잎채소와 씨앗, 견과류, 콩, 통곡류다. 최적의 섭취 비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흡연, 과음, 운동 부족, 비만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동물성 단백질의 유해성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피토케미컬까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반반씩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식물성과 동물성을 반반씩 섭취하는 게 좋은데 그게 먹는 걸로 우리가 반찬으로 잘 되지 않고 또 날마다 먹어야 된대요. 단백질은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좀 볼 필요가 있다. 운동도 그렇고 먹는 단백질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이런 것도. 네티나무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몸에서 흡수율이 높지 않으면 사실 단백질 섭취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단백질 분해 효소가 좀 정말 필요하고 탄수화물도 분해 효소가 없으면 몸에서 소화도 안 되고 또 흡수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중에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또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소화도 되고 분해도 되고 또 흡수도 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유산균까지 들어있고 또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도 필요하잖아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래서 그게 다 들어있는데 너무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70대는 30대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을 고를 때 고려해서 골라야 한다. 그리고 일단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뭐든지 뭐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 해도 과학적이어야 되잖아요. 흡수율을 생각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원료가 또 유기농이어야 되고. 그래서 누트리 프로틴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을 먹어야 하니까. 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콩이 단백질 섭취로 가장 좋은 단백질이고요. 당뇨로 인해 살이 빠진 경우에도 콩이 좋고 또 우리가 또 7가지 방법을 숙지하면 식단을 차릴 때도 좋은 영향을 주니까 7가지를 볼까요? 단백질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 7가지 방법. 식사할 때 다양한 음식을 함께 먹어라. 비타민 C가 많이 있는 음식을 먹고 철분을 추가해라. 콩, 두부, 견과류, 비용료, 철분 섭취가 높은 사람에게는 비타민 C 섭취가 더 필요하고 비타민 C는 소화 흡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오렌지나 피망이나 고추와 같은 비타민 C가 많은 음식과 콩이나 용류를 함께 먹으면 좋다. 또 모든 식사에 건강한 지방질을 포함하라.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질이 필수적이다. 아마씨유나 올리브유가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며 샐러드에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이렇게 날마다 먹을 수가 없어서 저는 터브럭스에 비타민 A부터 K까지 다 들어있어서 더 미네랄이 전체 다 들어있고 식물 내주 영양소까지 들어있어서 더블엑스를 먹습니다. 위를 튼튼하게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라. 건강한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 기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나 다크 초콜릿
오믈렛이나 된장찌개나 피클 등을 함께 먹으면 좋다. 그죠? 날마다 우리가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으니까. 또 식사할 때 알코올도 카페인 등 섭취를 자제하라. 커피는 위의 효소 수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헐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영양소가 혈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좀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식사할 때 알코올이나 커피나 홍차를 마시는 것은 삼가고 파인애플이나 파파야나 버섯 등 자연 소화효소가 듬뿍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스트레스를 조절하라. 스트레스를 소화 기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면 코티솔이 상승하게 되고 소화 기능이 더뎌지는 것은 물론 그 결과 소화되지 않는 음식이 위에 남게 된다. 물을 충분히 마셔라. 우리의 소화 기능은 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만 소화 자체가 가능하다. 만약 물이 모자라면 혈액에 실려 이동되는 영양소가 제대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물을 마셔야겠죠. 전 여기에서도 페트병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읽어본 책도 또 그런 내용이 많은데 좋은 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물을 담은 통이 플라스틱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있고 우리는 그걸 마시고 그랬을 때 진짜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수돗물을 마실 수는 없고 그냥 물을 끓여 마시기는 귀찮고 끓여 마실 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물이 그냥 끓였을 때 못 먹잖아요. 비유상에서. 그러면 뭔가를 첨가해서 끓이는데 보리차 같은 거 넣고 끓이면 금방 또 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맛을 느낄 때는 이미 완전히 쉰 거고 쉬어가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음식물이 들어있었으니까. 그것도 또 살아있는 물이 아니라 다 끓여버리고 죽은 물을 먹는 거고 여러 가지로 물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살아있는 또 좋은 물, 저는 이스프링 정수기 물을 마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운동하고 25세 아이들 타고 운동하고 자전거가 또 관절에 가장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 후에 단백질을 마시고 유산균이랑 또 아까 엔자임 바이옴 같이 단백질 분해 효소 먹어주고 식이섬유까지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할 때도 흰쌀밥 안 먹고 통곡물 또 카무트살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현미쌀이나 보리쌀이나 이런 거 섞어서 같이 먹고 또 꼭 야채 있죠. 아침에는 채식 하루 종일 채식은 좋죠. 그래서 각종 쌈 싸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양배추 김치국 그거 진짜 좋아요. 제가 생명 리셋이란 책 읽은 뒤에 양배추 김치국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진짜 효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고 위에도 좋고 또 정말 맛도 정말 개운하고 좋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한 번씩 동물성 단백질도 섭취해주고 이렇게 적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최적의 비율에서 나오네요. 골고루 먹어라. 1대1대1이 좋다. 단백질 섭취량을 줄이면
근육과 뼈에 영향을 미친다. 단백질 섭취량이 사망률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밥만 많이 먹는다든가 고기만 많이 먹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암 치료와 단백질 섭취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암 환자들이 잘못된 육식 거부, 암에 좋지 않은 고기를 왜 자꾸 먹느냐고 하며 이렇게 암 환자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많다네요. 적절히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매초 수천 개씩 사멸하고 다시 탄생한다. 암 환자의 몸에도 암세포도 있지만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세포도 존재한다. 암세포를 없애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 생존해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약은 어떤 책에서 비유를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는 독하다. 그래서 독약을 먹는 셈이다. 이것이 몸에 손상을 많이 준다. 우리 몸에 단백질을 파괴한다. 따라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 근데 그 파리가 유리창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만약에 파리를 잡기 위해서 돌을 던졌다면 파리는 죽지만 유리창이 다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약만 계속 먹은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엄마도 간암 말기를 선고받고 3개월 사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2년 이상 사셨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3개월 사시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복수가 차고 올챙이비처럼 진짜 빵빵해졌거든요. 그럼 맨날 관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관장이. 그리고 정말 뭐 먹을 수도 없고 힘들어 하셨을 때 의사가 그냥 퇴원하라고 그랬어요. 3개월 때 방법 없다고. 근데 이제 집으로 왔을 때 식이요법을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책을 많이 이제 사다가 보고 오빠랑 아빠랑 선생님이신데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려고 슈퍼에 가서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그 좋다는 걸 다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이상이 나와요. 날마다 그렇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WX에 20가지 이상의 유기농 원료가 있고 또 과학이 들어가서 비타민 A부터 K까지 골고루 다 미네랄도 골고루 다 있고 식물 내재 영양소까지 있으니까 그걸로 먹자고 결론이 나서 그거를 이제 그게 훨씬 싸잖아요. 한 달에 85,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와서 엄마가 먹고 유산균도 배가 계속 복수가 차니까 아침에 10개, 저녁에 10개, 점심에 10개를 막 한 30개를 하루 먹었을 거예요. 유산균. 그래가지고 복수가 착 빠졌어요. 우리 엄마 2년 사실 때 진짜 들로 산으로 막 놀러 다니고 중국 여행까지 다니고 막 그러셨거든요. 진짜 단백질도 꾸준히 먹고 오메가3도 꾸준히 먹고 아주 건강하게 계셨는데 의사가 이제 좀 2년 정도 흘렀을 때 좀 안 좋다고 갔더니 입원을 시키고 자기가 준 약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가 준 영양제를 숨겨놓고 안 먹고 2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특히 단백질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효소를 만들고 면역 기능을 높이고 호르몬 분비하기 때문에
만약 항암 치료 중에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맞잖아요. 책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의사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엄마. 그랬더니 네가 의사가 아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아무튼 결론은 정말 병원에 입원하신 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먹은 것이 없잖아요. 2개월 동안. 그러니까 천국에 가셨어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의외의 식품들 볼까요? 갑오징어나 낙지나 브로콜리나 또 견과류나 고등어나 연어, 새우, 전복, 김, 냉동두부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생두부보다 냉동두부가 단백질 함量 6배나 증가한다네요. 단백질을 공급하는 최고의 가성비 식품 달걀도 들어네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달걀 2개, 사과 반쪽, 그리고 야채, 과일 이런 거 100대 100대 100 이렇게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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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절식한 거였죠. 절식. 그 대신에 이렇게 단백질을 따로 타서 먹고 보충제 더블X 같이 먹고 오메가3도 같이 먹고 유산균도 같이 먹었을 때 다이어트가 잘 돼요. 저도 한 15kg를 한 3개월 만에 도와줘서 제가 빼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운동과 같이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 타서 먹고 진짜 좀 잘 골고루 잘 먹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저도 다이어트 한 뒤에 이제 헬스 가서 PT도 받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었잖아요. 어구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한번 자기도 몸을 만들어 봤다는 것도 좋고 정말 보충제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또 나왔네요. 단백질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불규칙적인 생활이 균형적인 단백질 섭취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이다.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간편식이나 패스트푸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먹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의 단백질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이는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단백질 보충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용품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몸 만든다고 헬스클럽 가서 거기에서 헬스 트레이너가 보내준 단백질을 가지고 왔어요. 엄청 큰 통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 재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몰라요.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만약 콩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콩이 유기농 콩인지 아니면 GMO 콩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어서 먹을 수 없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조금 알아보고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100점을 맞은 그 누트라이트
누트리 프로틴을 제가 이제 권해봤거든요. 그리고 유기농 올려고 콩이 또 이렇게 유기농이면 비싸고 그럴 텐데 이렇게 큰 통에 유기농 콩을 갈아서 줬겠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해라.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영양제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안 먹더라고요. 알아봤는가 봐요. 아니면 선생님이 말을 못 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우리가 선택할 때 안전한 제품을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죠. 균형 잡힌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또 단백질은 소의 우유에서 추출된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반면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는 대두, 밀, 완두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가 정말 모르고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무거나 싼 거 고른다면 위험하겠죠. 단백질이 하루 적정 필요량을 볼까요? 자기 몸무게가 만약에 50kg다. 그러면 수저로 한 5숟가락 이 정도로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에서 1g. 그렇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운동을 많이 하거나 임산부일 경우에 중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1.2에서 2.0g 섭취해야 한다. 그러면은 단백질 보충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단백질 보충제는 선택할 때 성분 표시를 잘 살펴야 한다. 자칫 자신이 원치 않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며 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크레아틴이다. 크레아틴은 순간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약 3kg 정도의 아령을 들던 사람이 크레아틴이 함유된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을 때 5kg까지 들 수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크레아틴은 불법 성분이 전혀 아니다. 다만 탈모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인 남성이 2주간 크레아틴을 하루 5g씩 섭취하게 되면 탈모를 유발하는 DHT가 40%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도 주의해야 된다. 남성 호르몬 제제는 체물을 많이 만들고 근육을 현저하게 증가시켜 운동선수들에게는 금지된 약물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 우리 몸은 동시에 여성 호르몬도 급격하게 상승시켜 남자의 가슴이 마치 여자의 유방처럼 나올 수가 있다. 또 발기부전과 간 손상, 골다공증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의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영양분 표에 표시하지 않고 몰래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 제품 홍보 시 효과가 탁월하다고 과도하게 자랑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다.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제는 정말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먹어야 되는지는 알겠지만 뭘 먹느냐. 단백질 보충제 섭취할 때 섭취법. 근육을 만들고 싶으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먹어라.
단백질이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지만 성장기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임산부들, 또 음주 자주 하는 사람,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단백질이 많이 소모되는 사람들은 그 음주 자주 하고 수술 후 회복하고 싶은 수술 후의 환자들, 또 지방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좋은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은 사람 전해요. 그리고 단백질이 특히 더 필요한 사람은 그 성장기 어린이라 그랬잖아요. 청소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아이가 키가 안 커서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있었을 때 아빠 키가 60밖에 안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 망설였대요. 그런데 이세가 58로 남자아이인데 성장이 멈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울었어요. 남편에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서라도 정말 키우고 싶다 그랬는데 병원에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2cm밖에 못 큰다 그랬대요. 엄마가 막 울면서 그래도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2cm 키우는데 2천만 원이 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이 없는 집이었지만 그거를 마련해주라고 아빠한테 부탁을 했고 남편이 이제 그거를 들어주고 2천만 원 들여서 60cm까지 2cm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멈췄어요, 성장이. 그런데 이제 아메이커 누트리 프로테인 단백질 먹으면 이게 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먹었어요. 그 뒤에 아이가 7cm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정말 7천만 원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아이 자존감 엄청 높아지고 헬스도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멋진 몸매가 됐거든요. 둘째가 딸인데 그 아이는 정말 더 키가 작고 동네 애들보다 진짜 머리 하나가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빠가 먹을 때 같이 단백질 먹었다는 이유로 동네에서 그 여자애들 중에서 진짜 머리 하나가 더 커진 거예요. 정말 땅꼬마라는 그 별명이 있었는데 그 너무나 이제 몸매가 비율이 좋게 다리가 길게 이렇게 큰 거예요. 단백질 먹고. 그랬더니 그 둘째 아이를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다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렇게 정말 동네에서 모델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본인이 예뻐지고 또 건강해지고 이렇게 키도 키움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와, 진짜 단백질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도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이걸 먹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맨 얼굴로 다니는데 사람들이 화장 안 했으면 좋겠다고, 훨씬 얼굴이 좋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백질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침에 우리가 간모닝을 하거든요. 이 장이 깨끗해야 진짜 모든 병의 원인이 장에서 오니까 뇌도 그렇대요. 장이 깨끗해야 뇌가 깨끗하고 장청, 뇌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까지도 그 애가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 장이. 그래서 유산균도 정말 중요하고 단백질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장모닝을 하는 거죠. 간모닝. 그래서 당신의 장은 건강하십니까? 아침에 묻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하고 유산균 같이 타서 맛있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